자, 그것 좀 이해 못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건데 완벽주의 플러스 두려움 우선 완벽주의에서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방정식처럼 무언가 저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 이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각 시행이 독립의 어떤 시행이 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고 한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 A가 발생하는 횟수를 X라고 하고 X는 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항분포 뭐 베르누이 이제 3P를 따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여기서 X와는 다른 K번째 시행에서 A가 발생하면 1, A가 발생하지 않으면 0이 되는 XK의 새로운 확률 변수를 준비합니다. K1, 2, 3. 그러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이 어떤 지독한 논리를 통해서 유도해가지고 공식을 유도해서 여기까지 완벽한 논리 전개로 이항분포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베르누이 시행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공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알 수 있냐? 진짜 알 수 있냐? 뭔 소리야? 여러분 이런 공부할 때 유튜브 플러스 AI 쓰십시오. 이거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뭔 소리야? 나는 아는 사람인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이걸 사람이 과연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수학적인 전체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서적에 쭉 펼쳐져 있어요. 저런 방식으로. 분명 저거 자기도 읽으면서 머릿속에도 해석 안 될걸요? 한글 해독을 요구합니다. 그냥 딱 이해되는 거 하나, 이 표. 아, 이거 확률이구나. 횟수에마다. 확률 합치면 1. 이거만 이해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뭔 헛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앉아 있는 건지. 아, 제가 이거 가볍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동전을 던져요. 근데 5번 정도 던질게. 앞면 나오는 게 목표야. 앞면은 성공이라고, 뒷면은 실패라고 해. 그래서 딱 2가지 결과로만 결정이 나는 거. 5번 중에 얼마나 앞면이 나올까? 앞면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이걸 성공이니까 성공 횟수라고 합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이든 뒤든 동전이니까 2분의 1일 거잖아요. 성공 확률 2분의 1, 실패 확률 2분의 1. 이걸 10번 던지면 몇 번 나오겠죠? 2분의 1이니까 10번 중에 5번 정도 나오겠지. 근데 매번 똑같지 않죠? 10번을 한 100번, 1000번 이렇게 늘려도 매번 똑같진 않겠죠? 같은 횟수로 나오지 않겠죠? 10번을 10번 첫 번째 시행, 10번 두 번째 시행, 10번 세 번째 시행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지 않겠죠? 한 번만 성공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운이 나쁘면. 변수죠. 확률 변수 X. 기대하는 값이니까 기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바뀔 수 있는 수. 매번 5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대하는 값이니까 기대값. 그걸 수학적으로 바뀌는 값이니까 변수. 상수값이 아니야.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평균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데? 저거 변수값에서. 그러면 이거 다 곱하면 성공 확률, 실패 확률, 그리고 횟수 이거 다 곱하면 이거 쭉 나온다. 아, 숫자가 너무 크네? 그럼 좀 작게 만들어서 종이 까바뀌게 루트.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5번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렇게 정규 표준 분포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그래프 비스무리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 소리예요. 알면 재밌어요. 이거 알면. 이거 딱 2가지 결과로 나오는 성공 실패 결과로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가차 확률이 1%예요. 천장이 100회라고 했을 때 이걸 적용해서 X값 분산 표준 편차를 정하면 대충 각 한 번씩 이제 할 때마다 독립시행이거든요. 그래서 10번 한 번에 지르는 걸 보통 가차 확률 돌리잖아요. 그래서 100회를 한다 하고 100회당
1%가 나온다. 그러면 확률은 0.02%.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그래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프 100회 할 거고 확률은 1%야. 0.02. 자, 딱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36.6%. 대충 한 37% 되죠? 딱 한 번만 나올 확률 37% 정도. 그러니까 36% 정도는 아예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나올 확률 18%. 작게 나오나? 네. 두 번 나올 확률 18%. 그럼 세 번 나올 확률 6%. 네 번 나올 확률 1.4%. 뭐야, 한 37%는 아예 못 뽑는다는 거네? 그래서 천장 100회가 필요한 겁니다. 100회에서 무조건 나온다. 37%는 한 번 뽑고 18%는 두 번 뽑고 나머지는 세 번 이상. 천장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운 나쁘면 100회 다 써도 못 뽑을 확률이 높다. 야, 알면 재밌어요. 해독. 여기까지 완전한 논리 전개로 이항 분포 이걸 따르는 뭐 이런 소리가 있죠? X는 성공 횟수가 n번 시행 시 요 확률로 발생한다. 전체 성공 횟수는 X다. 근데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전체 성공 횟수 X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그래프 그릴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 혹은 다른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다. 요걸로 끝나거든요. 그냥 기호에 나머지는. 분산 MPQ 이걸 표현하면 10번 중에 2분의 1 확률이면 베르누이 시행 10번 중에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나머지 수학적인 내용만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위에 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아예 그냥 한글 내용 자체가 아는 사람도 해독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아는 사람도 해독이 안 돼요. 한글 내용 자체가. 같은 소리인데 아는 사람도 못 알아먹겠어요. 제가 취미가 책 읽고 글 쓰는 거거든요. 지금 40세인데 40세 중에 35년은 책 읽고 일상 내내 읽고 글만 쓰는 사람에 가까워요. 직업도 그쪽 직업이었고. 한글만 봐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기서 저거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다음 단계에 아예 못 넘어가는 겁니다. 빌어먹을 기호 설명하고 앉아있어요.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수학자 자체가 첫 번째는 글을 못 쓰고요. 두 번째 말하듯이 안 쓰고요. 기호주의에 집착합니다. 확률 변수 뭐 이런 식으로. X1, X2, X2, X3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다음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이 대도 안 하게 겉멋 부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 기호주의, 과도한 기호주의. 이걸 알아야 다음으로 이해하게끔 만들고 논리적으로 식 전개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사람 그 밑에 쭉 설명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수학자를 만들려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수학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호주의 플러스 공식 위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두 수학자, 즉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닌데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학의 아름다움 짓거리면서 필요한 논리적인 흐름이나 현실에 적용하는 건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법에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사고법이라는 것도 수학자가 만들듯이 저 기호주의처럼 업계 용어 세뇌에 가깝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이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다 까먹지. 이게 무슨 한글에서부터 한글 해석부터 아예 안 되게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여기서 뭔 수포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자체가 애초에 저기서 엄청나게 리소스를 잡아먹어서 공부할 여력을 빼앗아가는 방식이에요. 특히나 저런 게 보통 첫 단에 나와 있거든요. 인간이 시작을 하면서 단계별로 집중도가 올라가는데 저게 중간에 한창 몰입이 되었을 때 나와도 골치 아플 텐데 저런 식으로 용어를 풀어놓으니까 중요하게
내가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될 리소스를 되도하나 한글 해석에 쓰게끔 만들게 되어놨어요. 만약 직장에서 밑에서 저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그냥 바로 서류를 얼굴에 갖다 던졌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검수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아래에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짓거려도 니들이 알아먹어라 라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학교나 학계의 권위 형식입니다. 니네 업계 방식을 왜 여기다 갖다 쓰냐고. 심지어 여기는 수학계도 아니고 교육계인데 이 무쓸모한 해독 과정에서 사람의 집중력을 쓸데없이 쓰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별뜻 없는 별뜻이 없거든요. 별뜻 없는 한글이 표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이건 뭐 그냥 인쇄 늘리기, 책 두께 늘려서 인쇄를 늘리려는 수작에 가깝지 않다. 거의 뭐 그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꽤 많아요. 우리 수학 배운 것 중에 0.99999 뭐 무한소수는 1이다. 원래 여기서 전제를 알려줘야 되는데 한없이 다가가는 수라는 건 수학에서 그냥 배제된 거예요. 배제된 건데 뭐 이걸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1에서 빼면은 0000은 무한히 0에 가까워지지 않냐? 그럼 대수학과 기하학을 결합하다 보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그었는데 0이랑 1이 있는데 여기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수를 어떻게 여기에 대치를 할 건데? 뭐 숫자는 여기에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숫자를 넣을 건데? 그러니까 0.999는 사실은 1이다. 논리 알겠어요. 논리 알겠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명확하다. 수학에서 그냥 배제한 거다. 무한히 다가가는 수는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안 와닿죠. 안 와닿는 이유가 수학의 설정에는 무한이 있어요. 무한이 있는데 현실에는 무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된 게 아니라 입자거든요. 끊겨 있잖아. 모래알처럼 서로 다 끊겨 있잖아요. 입자인데 수학에서는 대부분 연속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불연속을 보는 이산수학도 있지만 무한소수라는 거는 이제 연속에서 나오거든요. 저 무한소수가 뜻하는 바가 뭐냐? 0.999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무한히 알갱이를 쪼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선 진짜 무한히 알갱이를 쪼갤 수 있어요? 현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무한히 알갱이를 쪼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끝에 구로 끝나요. 알갱이를 무한히 쪼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수학이 완벽일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게 편견이거든요. 편견. 수학 자체가 인간이 무언가를 세기 위해서 관념이고 설정 체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실에서 측정하는 값은 완벽값이 아니라 근사값인데 수학에서만은 완벽값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수학 자체 체계 자체도 페아노 공lig의 모순 발견 이후부터 이게 신이 만든 수가 아니라 이게 원래는 신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거고 모순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미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듯이 임의적인 설정을 한 게 수학 그리고 이론을 추구하는 겁니다. 뉴턴의 미적분도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추가가 된 게 구조주의 문화 안에서 프랑스의 해석학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즉 완벽한 게 아니라 설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학처럼 절대적인 상수값은 현실에 없습니다. 무한도 완벽도 존재하지 않아요. 즉 현실과 수학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수학에서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스펙트럼을 보거든요.
연속이 되었다. 근데 세상은 1, 2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어디인가? 그거 전부 다 근사값인데. 그리고 무한히 쪼갤 수 있는가? 못 쪼개요. 결국에는 알갱이 뭔가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이거 무한히 쪼갤 수 있다는 건 알갱이가 없다는 거잖아. 연속되어 있다는 거잖아.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더 해볼게요. 어른들의 사정도 존재합니다. 책이 두꺼워질수록 인쇄가 늘어나요. 그럼 코딩 책 같은 경우 보통 그런데 예제가 많을수록 책이 두꺼울수록 인쇄가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월급 받아야지. 일러스트레이터도 일해야지. 자, 심지어 이해를 잘 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강사를 찾겠죠? 완벽하게 잘 이해되는 그런 책이란 건 존재할 수도 없지만은 굳이 그걸 잘 이해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강사를 찾잖아요. 이것도 시장이고요. 하다못해 AI로도 나오고요. 마땅히 이해를 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고통받으면 됩니다. 학계의 권위 여기에 또 걸렸죠. 모두 수학자가 될 것처럼 가르쳐야지. 저거 엄밀히 따지면 학계 안에 업계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범대와 문제 출제자 등 사람들이 잘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수학으로 학계 용어 학계 방식으로 세뇌시키듯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생에 뭔가 긍정적인 쓸모를 남기는 게 아니라 마치 업계 사람처럼 감으로 동작하고 졸업하면 다 까먹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요. 감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 못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 엄청 넣어놨어요. 진짜 쓸데없는 거. 심지어 그걸 성장을 시키려는 목적이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해요. 성장을 시키려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했다는 티만 내는 거니까 저렇게 해놨지. 저게 관습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즉 관습이 이어지니까 그 뒤에 사람도 따라한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똑같은 게 어디서 나오냐면 따라하기식 시언어 이런 거 진짜 많았는데 예전에 2010년도 정도에 컴퓨터공학 1학년 수업 듣고 바로 학생들이 멘탈 나가서 나 다른 직업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 진짜 많았습니다. 개발자는 절대 안 한다. 혹은 나 이 업계 이쪽 직업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1학년 때 멘탈이 나갑니다. 학원에서 한 달만 듣고 가도 대단히 잘하는 축에 속하게 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C언어, C++ 요거만 딱 들어라. 그러면 너 2학년 때까지는 무난하다. 한 달만 듣고 와도 복습하는 식으로 그 대학 수업을 듣게 되니까.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이거 한 달 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수백만 원 하는데 저거 한 달 듣는 것보다 못해요. 그 교수들 임금이죠, 솔직히. 뭐라고 표장하냐? 학문. 심지어 공학계에다가 이거 갖다 붙이고 앉아있다. 헛돈, 헛인생. 공학이란 게 돈 안 되면 안 하는 건데, 진짜 현실에 가장 발디디고 있는 게 공학인데, 헛돈, 헛인생.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어린 젊은 애들. 자, 세상에 완벽주의 필요 없습니다. 무한히 완성해 나간지. SAP 옛날에 ERP 프로젝트 많았는데 그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능 30%만 써도 대단히 성공적인 드문 프로젝트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든 회사든 기본적인 것만 유지가 되어도 대단히 훌륭한 국가 기업이 되고 뭐 세상 돌아가는 학계나 업계나 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다 그냥 원래 정한 거 정한 대로 잘 못해요. 세상은 있잖아요. 이건 국가, 기업 뭐 등등 다 포함해도 대다수 브론즈 실버예요. 그냥 기본도 못해.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던지지 않는 수준만 해도 알아서 다들 실패하면서 죽어갑니다. 동시에 바꿔 생각하면은 기본을 개선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성장하세요. 대다수 성인 중에 장단컨대 50% 이상은 5년 이상 경제적 홀로서기 못합니다. 저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자영업 지금 현재 폐업률도
그 구인 배수랑 비슷하게 가는데 자영업 폐업률. 자영업 폐업률도 지금 현재 0.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인 중에 장난컨대 50% 이상은 5년 이상 경제적 홀로서기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국비지원 그거 일할 때 궁금해서 그 과자랑 커피 사주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사람 하나하나 가서 그 설문조사를 그냥 밤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 하나하나 국비지원은 장기간 진행되니까 사람 하나하나한테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60%는 아예 수업 필기가 없습니다. 30%는 필기만 하고 10%는 복습만 합니다.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 상위 10%가 가요. 아예 그냥 수업을 듣고 나는 배웠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60%입니다. 30%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따라 쓰기만 해요. 이 중에 2, 3년 후에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즉 여기 10% 안에도 똑같이 6대 3대 1로 나눠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 1%가 남는다는 겁니다. 즉 2, 3년 후에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 취업 이후 대다수는 공부를 안 해요. 머스크에 빡세게 일한다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그냥 꾸준한 정도 수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 들어보면 인도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일 진짜 느리게 하고 패시브하게 하거든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이 입으로 떠드는 게 은근히 잘 먹혀요. 그래서 알고 보면 천재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패시브한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이 대체로 일을 어느 정도는 꽤 하는 편이에요. 탑티어급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도 액티브하게 딱 중간 계층에서는 최상위급이에요. 워렌 버핏이 왜 능력 플러스 계속 공부하라 성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다를까 왜 이렇게 멍청하지 예전에 이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졸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취업하고 공부를 따로 안 하는구나. 뭐 스카이면 안 해요. 이거요. 직장인 박사과정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잘 나간다는 대기업 그 뭐 삼성의 대기업 뭐 이렇게 모여있는 박사과정 사람들 석박사과정 다른가? 똑같아요. 임원들 모여서도 술, 골프, 입백. 그냥 자기 업계 경험으로 논문 쓰는 거고 뭐 카이스팅이 많이 다 똑같아. 그 석박 통합 일반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석사만 쓰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연애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냥 직장인 되는 거야. 다 똑같아요. 끝까지 안 가 다들. 뭐 카이스트를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다 똑같아요. 끝까지 안 가. 대다수는 끝까지 안 갑니다. 뭐 결혼 연애하고 이제 애 봐야 되고 아버지 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성장 끝이에요. 대다수 성장 끝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되면은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나이 이슈도 있거든요. 한 40, 그냥 40세 거의 한 40쯤 되면은 그때부터 옛날처럼 안 돌아가는데. 그래서 젊을 때 진짜 그때 놀아야 돼. 그때 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빡세게 굴러야 돼요. 글로벌 MBA면 뭔가 다를 것 같죠? 글로벌 MBA 그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분 가끔 들어보면 똑같아요. 파이썬, 거기도 국비지원처럼 이야기합니다. 파이썬 할 줄 안다. 뭐 수업을 들었다. 근데 현실은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는 할 줄 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저것도 이제 부잣집 애들 그거 커리어 쌓아주는 제왕학이라서 빡빡하게 공부시키는 MBA는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아. 인간은 완벽하게 모든 과목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자기 야생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인간 거의 없습니다.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보면 있잖아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냥 각자 야생이 좀 달라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잘하게 된 게 다른 것뿐이지. 그냥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나는 적당히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면서 적당히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자,
대다수 사람들 장인처럼 사는 사람들 이거 제일 안 하거든요. 시장 변화 지켜보고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없다. 이게 보통 직급제랑 신분제로 돌아가는 국가 사람들 이런 경향이 큰데 시장이 바뀌는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급제랑 신분제는 그거를 막아놓고 직급이라는 게 한 직업이나 회사에서 쭉 올라가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둔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히 개선하는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못하는 사람 제 장담하는데 대다수 50%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봐요. 운동 주 3회 하면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사람, 방청소 주 3회 이상 하면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사람, 이거 세 가지 동시에 하면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사람, 식단 관리까지 플러스하면 이거 하는 사람 상위 10% 내외입니다. 즉 모든 걸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무한히 완성해 나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주변에서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무대에서 그냥 알아서 탈락해져요. 스스로 내려갔든 뭘 하든. 대부분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도한 기대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집착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낭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거 딱 하나 정의할게요. 낭비만 안 하면 된다. 뭐라도 하고 있으면 된다. 세상은 예측할 수도 없고 무한도 없고 완벽한 값 없습니다. 실패해도 어차피 뭘 하는지 몰라요. 저런 식으로 책으로 만들고 팔리고 책으로 만들어도 팔리고 교과서처럼 쓰입니다. 세상은 다 이꼬라지예요. 전부 다. 지금은 이제 뭐 청년대 뭐 구민배수 뭐 이런데 여기서 뭐 공사장이라도 가야지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잖아요. 적당히 알바나 하세요. 적당히 알바나 하면서 계속 업계 위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뭐 직업 위주로. 이거 다 하청업체 집어넣어가지고 민주노총 맨날 하청업체 직원 직고용해라 자회사로 편입해라 이런 식으로 그거 하려고 만든 이런 구도인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십시오. 어차피 저 인간들 노후 다 작살납니다. 저 사람들도 노후에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삽니다. 그때 노인 됐을 때 일이라도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돈 뿌리는 건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은퇴 이후 돈 뿌리면 그때부터 지옥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후에 받는 돈이 가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뭐 가끔 나오는데 호텔 경제론 그거 나오는데 제가 그 자세히는 안 봤는데 결론은 돈 뿌리겠다는 거던데. 100%돈 뿌리겠다는 거던데. 국가 부채 감수하고 무조건 돈 뿌리겠다는 건데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국가도. 근데 그런데도 50% 지지를 해요. 세상은 불합리, 불공평, 불평등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특히 시장을 보면서 자기를 바꿔가는 불확실한 미래, 미지에 도전하는 사람 이런 거는 진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실패해도 꺾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 플러스 인정투쟁으로 대다수 겁먹어 있거든요. 이게 완벽주의 인정투쟁이 왜 생기냐면 신분제 플러스 직급제 센 집단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생기는데 실패를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하고 과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서 몸이 상하면은 그 사람 탓을 하잖아요. 거기에 실패하면은 내부 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오지 보내니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완벽주의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넘길 수 있는 인정투쟁 요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는 최대한 책임에서 멀어지고 일을 적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적게 하는 방법은 뭐 기생을 해서 빨대를 꽂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거나 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 신분제, 직급제 센 집단주의 국가나 아니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항시 들어가는 절박한 상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밑에 깔려 있으면.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주가를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혼합해서 그러면 오히려 복잡계가 돼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비트코인 수백 개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으셨던 분도 있어요. 모아놓게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게 가능하도록 운동 같은 건강 관리를 하십시오. 남은 거는 이제 시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측이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실패를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 다 똑같거든요. 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 돈을 잃지 마라, 드러켄 밀러. 이게 조지 소로스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치명타만 안 맞으면 됩니다. 뼈만 안 맞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서 주변이 무대에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만 하면 되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능? 한국에서 말하는 재능이란 건 기본적으로 학권에 가까운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이 떠드는 거 잘 받아 적는 재능. 그거는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공부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 애들 가끔 있어요. 뭐 뉴욕대 나왔고 뭐 하는데 엄마가 같이 우리 애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걸 못해요. 행동 지능 자체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틀릴까 어떻게 했고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많습니다. 그거 진짜 정신건강에 안 좋거든요. 생각 많은 거. 그냥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제일 속 편한 건데 몸으로 배우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나옵니다. 친구 회사 뭐 채용 공고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런 거 진짜 간혹 나옵니다. 헬리콥터만 밑에서 큰 애들, 진짜 일 못하는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그 같이 있지를 못해요. 항상 만사가 겁에 질려 있어요. 실패할까봐. 그러니 노력이 전부입니다. 태도. 주변이 뭐라고 하든.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 그 인간들 여러분들 장례식에도 안 옵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사세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